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노트북에서 제트 엔진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출 통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일단 미국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조치를 어떻게 전개할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강하게 맞서다 보니까 미국 측이 또 하나의 카드를 던진 거겠죠. 네, 중국의 히토류 카드에 맞선 미국의 소프트웨어 카드가 미중 간의 협상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킬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맞설 수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번에 내민 카드로 기대하는 중국의 반응을 이끌어낼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취약해진 시장에 굵직한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뉴욕 증시는 오늘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밤사이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소프트웨어마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됐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테슬라마저 장 마감 후에 아쉬운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내일장도 이 악재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럼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71%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3%, 0.93% 내렸습니다. 미중 갈등이 시장을 짓누르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나마 알파벳은 장 마감까지 상승세를 잘 유지해 나갔는데요. 엔스로픽이 추가 컴퓨팅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글과 수백조 원 상당의 거래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주가가 0.47%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엔 엔스로픽이 구글의 AI 전용 반도체인 TPU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구글 측에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식에 아마존 주가는 2%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기존의 엔스로픽은 아마존 AWS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계약 논의가 만약 확정될 경우 구글 클라우드와 AWS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영국에서 반독점 감시 기국에 더 광범위한 조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에 오늘 1.6%가량 빠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AI 부문에서 직원을 600명가량 감원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브로드컴도 장 초반에는 구글 TPU 사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0.69%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투자자들의 시선은 모두 장 마감 후에 나온 테슬라 실적에 쏠려 있었죠. 정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제 테크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자 테슬라도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0.82% 빠졌는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나온 성적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3분기 인도량 증가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0.5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관세와 구조조정 비용이 늘어나고 또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이 감소한 것이 이 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같은 실망감 속에 현재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3%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 CEO는 내년 1분기에 옵티머스 버전 3를 공개하고 연말까지 8개에서 10개 대도시 지역에 로보택시가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서프라이즈를 줄 만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위축시켰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넷플릭스는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브라질 세금 분쟁으로 이익이 감소한 건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실적 발표 후에 넷플릭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대부분 중립적이거나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 반도체 섹터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부진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계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못 미쳤는데요. 회사 측은 이에 대해서 광범위한 거시경제 역학과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 속에 오늘 주가는 5.6% 급락했습니다.
또 한편 그동안 많이 올랐던 테마주들, 특히 원전주들의 지금 거품 거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클로는 연일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가 오클로 주식을 대거 매도한 데다가 외신에서는 오클로가 현재 매출도 없을 뿐더러 전력 공급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도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연일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국채 수익률은 20년물 국채 입찰에 양호한 수요가 몰리면서 결국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10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빠졌고요. 2년물 금리도 소폭 내렸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금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차익 실현 매도세가 출회하면서 하락세를 더 이어나갔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 선물은 0.27% 오르면서 오즈당 4,120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다만 그동안 금은 너무 급격하게 오른 만큼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이날 금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철회하면서 금 가격이 향후 몇 주 동안 4,000달러 부근에서 추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국제유가는 오늘 2%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연기되면서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지자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2%, 3.28% 급등 마감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성적표부터 살펴보죠. 결과부터 보면 아쉽습니다. 3분기 매출은 12% 늘면서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했지만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 미치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동차 부분 매출이 6% 뛴 점이 눈에 띄지만 전기차 세금 공제가 종료되면서 혜택이 사라지기 전 반짝 수요가 몰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량이 50만 대 육박했다는 소식은 반갑지만서도 이번 분기 기록적인 숫자가 선수요 현상에 그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분석도 보이는데요. 다만 해석을 달리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번 분기 이례적으로 생산량이 인도량보다 적었다는 점에서도 일종의 재고 처리에 나서면서 총알을 모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봐달라는 머스크의 반복된 발언과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금을 쌓아두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셈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도 전기차 관련은 하나도 없었던 반면 머스크가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옵티머스 또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고요. 다만 색다른 발표가 없었다는 점, 패러다임 전환 속 과도기가 오면서 이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보다 더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결합해 전자상거래 물류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곧 있으면 창고에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지겠는데요. 블루제이로 불리는 로봇팔과 엘루나라는 이름의 AI 관리 도우미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증강현실 안경 등 3가지 기술을 내놨습니다. 현재 자사 창고와 배송 현장에서 시험 중인데 물류센터에서 패키지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관리자에게 최적의 인력 배치를 알려주는가 하면 배송기사들은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더욱 빠르게 물건을 전달합니다. 이 밖에 마치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 디짓도 테스트 중인데요. 앞서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대표 큰손 고용주인 아마존이 향후 전체 업무의 75%를 자동화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저커버그가 직접 러브콜을 보내가며 AI 인재들을 빨아들였던 메타가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 부문에서 약 600명을 감원하기로 했는데 이번 구조조정은 회사의 전체 AI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 초지능연구소 내에서 이뤄집니다. 사측은 최근 수년간 과도한 인력 충원으로 비대해진 조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초지능 개발을 목표로 최근 영입된 신규 인력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감원이 AI 산업 축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초지능 개발은 여전히 저커버그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에선 초고속 아날로그 컴퓨팅 칩 개발 소식이 화제입니다. 베이징대 연구팀이 저항성 메모리 기술을 적용해 만든 새 칩이 네이처지에 실렸는데요. 연구진은 이 장치가 디지털 프로세서와 같은 정밀도를 유지하면서도 처리량은 엔비디아 GPU보다 최대 1100까지 높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BBC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도 이번 성과가 AI 대형 모델 학습 등 연속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평가했는데요. 다만 대량 생산
생산과 신뢰성 등이 장애물로 꼽히면서 트렌드포스는 이번 성과는 연구실 수준의 기술 지원에 가깝다. GPU를 실제 대체하려면 산업용 검증과 공정 통합이 필요하다.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손을 뗐던 제너럴 모터스가 심기일전에 나섰습니다. 향후 출시될 차량에 대폭 개선된 자율주행 기능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3년 뒤 선보일 에스컬레이드 모델에는 운전자가 눈을 뗀 채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고요. 사람과 대화하듯 길을 묻거나 할 수 있는 대화형 AI 기능은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해 당장 내년 출시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중국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 칩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유럽 자동차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당장 며칠 내로 핵심 부품 공급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짧으면 열흘 안에 파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은 가까운 시일 내 생산 중단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직원 수만 명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공장에서 일부 모델 생산이 중단될 것이란 보도도 나왔고요. 완성차 업체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비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체품을 확보하고 품질 인증을 받는 데까지도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는 엿새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꿈의 4,000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의 중심에는 2차 전지주가 있습니다. 미국발 AI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ESS 수요 확대 전망과 함께 이로 인한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LG 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영업이익이 6,01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1%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LG엔솔이 올 3분기에 이어서 올해 4분기에도 ESS 중심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연초부터 이어져 온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탈중국 수요까지 겹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와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하는 배터리 수출 허가제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ESS 시장 내 탈중국 수요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반사 이익 기대감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에코프로가 15.15%, 자이글이 12.94% 올랐고요. 호실적을 내놓은 LG 에너지솔루션도 4%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WCP가 3.82%, 에코프로 BM도 3.3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해킹 사고에 정부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어제 보안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 보안 의무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금액을 올리고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개의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단기적으로 보안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보안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사이버원이 23.98%로 강세 보였고요. S2W도 10.1% 올랐습니다. 이어서 지니언스와 벨로크, 모니터랩 모두 7%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정제 마진이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어제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이달 들어서 배럴당 13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연초 저점인 배럴당 6달러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정제 마진이 개선된 이유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불확실성 해소와 중국의 생산 감축 등 글로벌 공급 축소 전망이 꼽힙니다. 이번 마진 개선으로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정유업계의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S오일의 3분기 실적은 정제 마진 개선과 유가의 반등 효과로 견조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마감 상황 확인해보면 S오일이 6.61% 올랐고요. GS도 5.84% 뛰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도 1.2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상 운송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해운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상하이 해운거래소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 운임 기준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17일에 1310.32로 마감했는데요. 이 지수는 한 주 만에 12.9% 급등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에 미국과 중국 간 입항 수수료 맞불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해운 운임이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으로 인한 상승세까지 맞물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해운업 전반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관련주 흐름 보면 흥하해운이 7.79%, 페노션이 5.28% 올랐고요. 이어서 대한해운이 4.87%, HMM과 STX 그린노지스도 각각 3.22%, 2.08% 오름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코스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조정이 나오는가 싶으면 바로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상승 랠리가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살짝 주춤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소외주의 반격이 시작되는 건지 시장 주도주가 바뀌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양시장 장 초반에 미중 회담 불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서 탄력 있게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1.6% 올라 3,883포인트, 또 한 번 사상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코스피도 0.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기관 수급이 지수 하단을 받쳐주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7,7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7,249억 원 팔아냈고 개인도 542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 가까이,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1,784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투톱은 물론 방산과 조선 대표주에서 다시 흐름을 타는 모습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 4%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도 2차전지 대표주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형제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 증가와 전기차 캐즘 극복 기대로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3% 올랐고 에코프로는 15% 넘게 급등하며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 외에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등이 오름세였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홀은 1,429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환율 야간 거래에서는 1,431원대에 마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거론하며 한국 외환 시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위험 자산 회피 심리 속에 환율은 1,430원 선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31원 8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연 2.5%로 세 차례 연속 유지될 것이 유력합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이 오늘 실적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테슬라의 실적, 순이익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자국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을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자 투매가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프리마켓 보면은 반도체 투톱은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1% 넘는 내림세로 97,600원, SK하이닉스도 1.45% 하락하며 4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9% 가까운 내림세, 현재 거래가 45만 5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3% 오름세고요. 현대차는 1% 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0.7%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100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6위까지도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상승세 이어갑니다. 0.6% 가까운 오름세로 45만 4천 원. 반면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 어제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에코프로 BM이 1.3% 약세, 에코프로는 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1% 내림세로 33만 5,500원, 펩트론이 0.4% 가까운 내림세로 26만 1,000원이고 파마리서치 0.9%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56만 8,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3,900에 다시 도전합니다. 다만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개장까지 시장 흐름과 그리고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순이익이 37% 감소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3% 약세 보였어요. 네.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저는 요즘 우리 시장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네. 어제도 오후에 그렇게까지 오를 만한 뭐가 있었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제 뭐 요즘 막 훨훨 날아가기 시작하는 2차 전지가 테슬라 주가하고는 이제 또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할지도 몰라요. 일단 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지금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부진하고 금값 빠지고 코인도 빠지고 약간 보면은 뭔가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그 돈 빠진 게 전부 한국으로만 오나? 신기하다 싶기도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침에 하는 이 머니쇼에 두 분 다 처음 스튜디오에 모시는 분들입니다. 새 얼굴들인데요.
네, 아마 또 시청자분들 새로운 분. 보시면은 네, 아마 모시고 좀 새로운 하실 뷰를 거예요. 들어보죠. 네, 그러시죠. 네,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 팀장님. 네. 야, 이제 머니쇼에서도 뵙네. 이 몇 년 만이죠? 네, 소장이가는 여기서는 처음이고, 예. 네, 또 몇 년 만에 그러네요. 오랜만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신을 연구원 때는 제가 맨날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 빠졌나 싶었었는데 신월장. 과찬이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 다운 포스가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신 팀장께서도 채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 전략 팀장까지 이제 역임하고 계신데 오늘은 아마 해외 정치도 해외 정치지만 신 팀장님 뷰하고 우리 또 하우머니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또 레모니스 김민수 대표가 네. 나오세요. 김민수 대표는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본인이 연중무휴 24시간 거의 잠도 안 자고 네. 막 부딪히는 분이니까 네. 이래저래 두 분 의견을 갖다가 좀 이렇게 참조하면은 뭔가 좀 잡힐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저기 미국 장은 요즘 이제 뭐 다우는 어제만 해도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지만 이제 그저께만 해도 네. 좀 밀리고 S&P하고 나스닥은 지난번 그 추가 100% 중국에 그때 이전의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면서 좀 주춤주춤거리고 네. 우선 뉴욕장 흐름부터 한번 신 팀장님 비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언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에브리띵 랠리의 핵심 네. 축이 미 증시였습니다. 예. 특히 AI로 대표되는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나스닥이 이끌었고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S&P 500과 다우가 받쳐주는 모양새였었는데요.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유독 나타나는 것들이 뭔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양상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기대감은 유효한데 조정의 가능성이 좀 일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예. 어제도 금 가격이 좀 상당히 빠졌었고요. 예. 10월 초부터 크립토의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즉 미 증시, 금 가격, 크립토 이렇게 대표되는 에브리띵 랠리의 대표 주자들이 9월 달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시연했고 10월에는 어느 정도 롱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릴 때에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불가피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해서 예. 에이펙 회담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과 상당히 긴 회의가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예. 오늘 전해진 바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적절치 못할 것 같다라고. 네. 이러한 부분들은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일기 이전에 이미 발간했었던 거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밀당을 하면서 예. 상대방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예. 자기의 포지션을 좀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좀 공격적이고 거친 언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 그리고 기존의 문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의 입과 손에서 나오는 언사들에 대한 민감도를 가격에서 여지없이 표출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얹자라면은 결과적으로는 AI의 버블이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실물 경제와 맞물려서 돌아갔는데 네. 워낙에 잘 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거기에서 오픈 AI로 대표되는 어떤 이제 그 해당 기업이 워낙에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의구심들이 증폭이 되고 있는 측면들은 사실 시장 세부적으로 볼 때 좀
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8월, 9월에 오라클 실적이 가장 핵심 동인이었고 네. 엔비디아에서 이제 AI 인프라로 가는 네트워킹과 전력, 상당히 이제 인프라로 좀 다변화되는 국면 속에 있는데 그때는 환호를 하다가 지금은 오라클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군 중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의구심들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점들을 결과적으로 오픈 AI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 네트워킹이나 인프라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방향성은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인식들이 예. 9월이 아닌 10월에 좀 표출되는 것들, 매크로와 마이크로 단에서 좀 공통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낮추기는 뭐한데 예. 자꾸 괴리가 벌어지니까 좀 다소 불편한 시장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자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반대로 그동안에 그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금리 인하에 호응을 했지만 미 국채 금리가 잘 빠지지 않고 있다가 예. 10월 들어서 드디어 그러니까.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의 에브리띵 랠리에서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은 금과 미 국채, 스위스 프랑, 일본 엔을 뽑을 수 있었는데 이 미국채가 약간 올해 소외되어 있는 양상들이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안전자산의 지위가 역시나 미 국채를 아예 빼버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여전히 자산에 대한 인식들은 좀 혼란스러운 측면들은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국면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달려갔었던 애들은 좀 쉬어가고 그동안에 못 갔었던 애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환기가 되면서 약간의 조정들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미국 증시가 지수 측면에서 좀 조정은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우리 시장하고 미국 증시하고 따로 논 지가 좀 됐잖아요.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증시 아니면 채권은 제가 이제 주된 그 예. 섹터가 채권이었는데 채권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좀 많이 후순위로 밀려 있고요. 그래요. 워낙에 이제 금융시장의 국내 금융시장의 핵심은 증시로 올라선 지가 한 4, 5개월 정도 되어 있는 양상. 거기에다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채권에 대한 관심이 올라서긴 했는데 오늘 그 요인은 환율이냐 부동산이냐 아하.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아. 요거이지 채권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증시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 상반기는 조방원으로 대표되는 개인 자금의 유입이 일정 부분 끌어올렸다라면은 약 20%에서 25% 올렸다라면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50% 정도 YTD로 50% 정도 올라가 예. 있는 흐름의 나머지 25%포인트는 신정부 출범 기대감에 의해서 상법 개정안과 예. 관련된 증시에 대한 뭐 불법, 탈법에 대한 근절 그리고 세제 관련된 부분들 같이 조정이 되면서 개인의 자금도 분명히 기대 수익률의 상향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시총 비중은 약 코스피에서 37, 38% 정도 되는데 예. 세 개 섹터만 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뭐 잘 아시는 전기전자인데 전기전자 다양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게 대표적인 예. 거고요. 통신업종 별로 뭐 크게 관심 없으시지만 외국인들은 보유 비중을 높이 가지고 있고 이제 지주사들이 있는 금융업종 이 세 업종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반도체 HBM 수요에서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같지만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은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수 있었고 거기에서 그 이전에 나왔었던 증시의 상승 여력들은 결국에는 상법 개정안과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주사 금융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들의 이목을 좀 끌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다시 되돌아와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 그리고 9월 달에 미 증시의 급등을 야기했었던 AI 사이클에 있어서 한국은 그래도 미국과 대만, 한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 벨트 내에서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완전 주연은 아니지만 네. 준주연으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상당히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들은 다소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방원의 힘이 예. 그때만큼은 강하지가 않은 측면들이 있겠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조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 배터리까지 좀 긍정적인 측면들은 있지만 아직은 메인스트림으로까지 올라섰다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온도차는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그, 네, 국내 네. 증시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까 AI 사이클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이제 AI 그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 늘고 있고 그 중심에 뭐 오픈 AI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시 뉴욕 증시로 돌아가 보자면 뉴욕 증시 뭐 흥행 아니면 몰락 다 오픈 AI와 또 샘 올트먼 CEO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한 1, 2주 그러니까 우리 추석 연휴 전후부터 네. 그전에는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코어웨이브, 오라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었는데 10월부터 다시 오픈 AI가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계약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워낙 집중적으로 쏟아낸 것들이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 AMD, 최근에 이제 아마존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픈 AI의 이제 챗 GPT 내에 뭐 부킹닷컴이나 예. 아마존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네이버나 이런 구글에서 포털에서 쓰고 있는 기능들이 챗GPT에 탑재가 되는 등 오픈 AI를 빼놓고는 이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좀 다소 어려울 건데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추석 연휴 때 AMD의 그 5년간 6기가와트 규모의 GPU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목을 끌었었고요. 특히나 이제 오픈 AI의 지금 비상장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확 현금으로 꽂힌다라는 것들은 추정치일 뿐이지 예. 아직 확실성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현금 흐름에 대비해서 약 10배 이상에 되는 계약 규모를 자꾸 체결을 하다 보니까 예. 주도권은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맞물려서 돌아갔을 때 잘 되면은 너무나 꿈과 희망의 상징인 주식시장의 스토리를 대변해 줄 수 있지만 뭔가 하나라도 파열음이 생기고 크랙이 생겼을 때 네. 잘 안 돌아가면은 오픈 AI가 결국 계약은 해놓고 돈을 지불 못하면은 어허. 오픈 AI도 문제지만 이 계약을 체결한 협력 업체들의 현금 흐름과 마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샘 올트만이 지금 최근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이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막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그가 이미 AI가 뭐 만능이 아니다. 좀 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고 본인이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챗GPT의 신모델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예. 긍정적인 밝은 무지갯빛 세상에 대한 그림만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초대형으로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AI 인프라의 거대한 수요를 충족은 시키는데 그 중심에 우리 오픈 AI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와 이제 브로드컴은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범용성 그리고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직으로 대표되는 맞춤형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AMD도 꽂아 넣고 있는 양상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네트워킹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오라클 각각 이제 대표 주자들과 다 계속 계약을 맺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마차의 바퀴 같은데 휠의 정점에 있는 역할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이
주목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한계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MS가 오픈 AI에 대한 네. 부분들, 예. 지분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MS와는 거리가 좀 멀어지면서 다양한 업체들과 이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AI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산업 자체의 규모를 크게 하고 오픈 AI가 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뭔가 끌고 가고 있구나. 즉, 잘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은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무조건 공격적인 투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투자자들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들은 결국에 약간 우리가 그런 거죠. 상가 경제학 아니야? 뭐 호텔 경제학 아니야? 돌고 도는 거 아니야? 예. 계약을 해놓고 예. 큰 업체들이 돈을 쏘아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오픈AI가 다시 돈을 주면은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연준이나 미국이 절대 안 된다고는 통화 수학 같은 거죠. 우리가 투자한다고 협약을 했는데 미국 돈을 받아서 우리가 들고 있다가 미국에 쏘는 거는 미국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 우려되는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기 좋은 말로 오픈 AI가 빅테크 기업들과 뭐 연이어 뭐 투자를 받네, 뭐 업무를 서로 연결하네. 좋아서 뭐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아니면 AI 생태계에 있어서 오픈 AI 자기들이 맹주가 되겠다. 뭐 거기에 구글도 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할 수 있고 뭐 여타가 많은데 네. 테슬라들 왜 못 하겠으며 다 하는데 내가 짱이야 이건데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은 샘 알트만 저 친구가 이제 저래가지고 다들 엮여가지고 네. 오픈 AI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구도를 벌써 만든 것 같아요.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사자성어가 대마불사죠.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서 예.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만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AI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발을 걸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과거의 샘 올트만의 행보 대비해서 너무 이제 R&D보다는 마케팅과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방점을 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AI 생태계나 그동안에 이제 IT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의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이 헤게모니를 지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이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이전에 예. 공격적인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헤게모니를 지지 못했다라는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가 아직 챗GPT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결국에는 지분 교환을 통해서 투자금을 가져오든지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돈을 받고 이걸 다시 투자를 하고 너네들의 제품들을 사겠다. 이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이걸 비단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진짜 얘네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 AI 관련된 산업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고 특히나 IT 버블과 가장 대조적인 부분들이 IT 버블은 실물 경제에 유입이 안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측면이 컸었는데요. 이번 AI 같은 부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AI 관련된 침투율이 B2B나 B2C 모두 여전히 한 자릿수대에 머물고 있다. 이 성장 가능성은 더 어마무시하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대로 된다라면은 오픈 AI가 최근에 우리 앵커님들도 그 AI 구독 챗GPT와 같은 예. 이제 구독 서비스들 뭐 예. 제미나이나 뭐 예. 다른 것들 클로드나 쓰실 텐데 예. 예전에는 챗GPT 하면은 와 선도적인 이거였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른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런 측면들에서 본다라면은 오픈 AI가 좀 밀릴 수도 있었지만 이 투자의 세계 그리고 AI 인더스트리 내에서의 그 헤게모니를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쟤들 왜 상장 안 하죠?
뭐 이렇게 엔비디아한테 뭐 엔비디아가 쏴주는 돈 갖고 엔비디아 칩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좋기야 그냥 나스닥도 한번 상장 딱 하면은 예를 들어 네.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개념으로 한 공모가 내지는 뭐 이런 개념으로 주당 한 100불 시작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가서 그날 바로 200불 만들어 줄 텐데. IPO를 하게 되면은 뭐 네. 요즘 워낙에 핫하고 네. 또 서학개미 분들이 워낙에 또 네. 아주 또 선호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적극성을 띠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근데 오픈 AI의 입장에 있어서는 기업 가치,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더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측면들에서 IPO를 통해서 공모 시장으로 나가는 것보다 개별 기업과의 카운터 파티를 맺은 다음에 투자금을 유치해서 사이즈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IPO 유가증권 시장에 대비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몸값을 더 올리는데 주요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는 우리 신 팀장 보시기에 지금 시장 내 유동성은 문제 없습니까? 아니 이 질문을 왜 드리나 하면 갑자기 네. 에브리띵 랠리 뭐 안 가는 게 없고 다 올라간다 하다가 무슨 금부터 훅 꺾이고 네. 코인도 꺾이고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한국 제외, 한국은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 제외 다 막 주식도 조금 흔들흔들하고 이러는 거 봐서는 유동성을 어떻게 보세요? 네, 유동성 측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은 그 큰 흐름에서의 변곡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는 기존의 안전자산에 대한 입지에 있어서 미 국채가 좀 자리를 내려온 부분들은 네. 최근에 미 국채뿐만 아니라 길트, 분트,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건전성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네. 연초부터 독일이 재정 준칙을 물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요.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은 인플레이션을 하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독일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나마 서유럽에서는 동쪽에 조금 포지션이 그 지리적 위치가 있다 보니까 네. 군사력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미국 무디스마저도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내렸습니다. 네네. 영국 재무장관이 긴축안을 들고 갔다가 총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거리가 된 게 좀 안타깝지만 그 정치인이 의회에서 우는 경우는 잘 보기 어렵잖아요. 네, 뭐 다들 엄청난 그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 있으실 텐데 그런데 눈물을 흘렸을 때 뭐 길트채가 튀었다. 금리가 이런 얘기가 있고 일본 역시나 이번에 선거 통해서 이제 그제 여성 총리가 이제 탄생을 했지만 네.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렇게 된 거는 결국에는 기존의 자민당으로 대표되는 기성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청년 세대들도 있고 네. 다른 지지층들이 좀 연합을 하면서 흔들리는 측면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엔화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 이제 절하가 된 것들은 일본 제2의 아베노믹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예, 예. 근데 우리가 3년 전에 아베노믹스 생각하면 세 개의 화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개의 화살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돈 푼 거.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죠. 예, 예. 돈 풀기 위해서 초저금리와 엔저를 유발했었던 건데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것도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국채에 대한 선진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는데 10월 달에는 조금 올라온 부분들은 이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 이벤트 드리븐적 성격이 좀 크다. 특히나 2년 전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정말 놀랐었던 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었었는데요. 이 지역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에 이슈가 된 것도 한 축을 담당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있어서는 은행 예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채권의 국채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본 차손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 가장 파산의 핵심적이었지만 최근에 이 지역은행들의 사태를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기가 길어져 있고 네. 고점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의 투자 활동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슈가 발생을 했다. 약간 큰 틀에서 보자면 같지만 손실이 발생한 것들은 그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충분히 과거에도 전통적으로 기관들에 있어서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전념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뭐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 하우스에서 최근에 이제 연간 전망을 경제부터 각 자산별로 다 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한 단계 더 딥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 이코노미스트의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초과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도출을 해서 이 유동성에서도 실물 경제,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유동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이제 특히나 최근에 가장 핵심이었었던 거는 팬데믹 때였습니다. 실물 흡수력이 뒷받침되지 못했을 때 초과 유동성이 나타났을 때에는 결국 인플레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초과 유동성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연준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했고 예. QT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잠재 성장률은 인구 유입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들은 AI로 인해서 좀 더 생산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유동성이 같이 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제 꺾일 때가 됐는데 라고 우려를 하면서도 하드 랜딩은 나올 것 같지 않고 소프트한 랜딩에 대한 부분들은 고용시장 측면이 있지만 미국 기업들, 특히 은행들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견조하고 컨센을 비트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초과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아직 적정 수준보다 약간 낮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침 8시 5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부터 먼저 체크하고 가시죠. 오늘 국내 증시 일단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가 0.7% 내림세 3,856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 내림세로 877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예상가 확인하시죠. 우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 투톱도 약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1.2% 내림세로 97,400원, SK하이닉스가 2.7% 약세로 468,500원에 8,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 상승했었던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예상 체결가는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내림세, 삼성전자 우선주도 1.3% 가까운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77,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지금 10위권 내에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1.3% 하락하며 257,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3% 오름세로 102만 원, HD 현대중공업 1.7% 하락합니다. 57만 1,0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3% 내림세로 76,600원을 예상 체결가 잡히고 있고요. 기아까지도 2.2% 내림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하시죠. 우선 알테오제는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4% 오르면서 45만 3,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에코프로 형제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약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비앱이 0.3% 내림세로 16만 4,600원. 에코프로 어제 15%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보합입니다. 8만 7,4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넘는 내림세로 33만 5천 원. 반면 펩트론이 0.4%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3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하겠습니다. HLB 3.4% 오름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5,7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도 0.5% 오름세로 56만 6천 원. 반면 리가켄바이오가 0.7% 약세 13만 5,3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0.2% 내림세 출발 예상됩니다. 20만 5,500원.
ABL 바이오 10위권에 자리했는데요. 0.2% 상승 출발합니다. 86,500원으로 예상 체결가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예상했던 대로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투톱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2차 전지도 글쎄요. 오늘은 좀 약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도 저 동시효과처럼 보이는 저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도 양지수를 플러스로 돌린다. 오늘도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입 닫아야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니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 주가 올라가고 지수 올라가는 게 좋죠. 그게 좋은 현상인데 그게 소위 말해서 납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납득이. 예. 납득이 하니까 또 조정 납득이 돼야 되는데 아유 그래요. 저 오늘 아침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네. 미국의 시총 1위 엔비디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PER, 한 주당 이렇게 순이익이 나오면 그걸로 이렇게 그거 주가를 나눠보면은 엔비디아가 한 51.36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찾은 거는 챗GPT가 아니고 그냥 퍼플렉스드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반도체 평균이 약 4.7배래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잘났기 때문에 51배가 넘어요, PER이. 요즘 양자 컴퓨팅 이런 데서는 PER 자체가 안 나오니까 아니면 숫자가 너무 천문학적이니까 요즘 또 PSR로 따지잖아요. PSR. 주가를 갖다가 그거 매출로 나누는 거. 이거 보니까 39배네요. 엔비디아가. 자, 여기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가서 만든 역작품이 아이온큐죠. 양자역학 나 몰라. 뭔지 몰라. 논문도 한번 읽어보니까 제목만 봐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 이런 쪽이 양자 컴퓨팅인데 아이온큐 PER 마이너스 45.22배. 이익 안 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5.2배. PSR 매출 대비 주가 400배. 엔비디아가 39배예요. 얘가 400배예요. 뭐 이런 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됐는데 오늘도 오른다? 저는 뭐 그렇게밖에는 또 오르는 게 없습니다. 서학개미들 미국 가서 완전 밈 주식보다도 한국의 빔 스탁, 테마주처럼 가는 이게 더 무서울 거야 하는 걸 한번 화끈하게 보여준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이 됐건 이제 끝났나 보다 해서 정리하고 와서 죄다 또 코스피, 코스닥의 몰빵, 2차 전지 몰빵 뭐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하는 아주 저급한 생각을 하고 있는 허접한 앵커였습니다. 아니 근데 신 팀장님 네. 오늘이 자 금통이라고 하셨는데 네. 채권 브로커들이나 이렇게 매니저들 중에도 장 끝나고 나서 질문했더니만 저 몇 번 그런 경험이 오늘 금통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닌 채권 브로커들하고 채권 매니저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금통위의 그 존재감이 좀 약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네. 오늘 설마 금리 건드릴까요? 아니요. 못 건드리죠. 네, 뭐 조정 안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얼마죠? 2.5%. 2.5%. 네. 그럼 미국하고 얼마 차이예요? 지금 미국이 이번 9월에 금리를 내려서 4.25가 상단입니다. 그래서 4.25가 상단. 네, 1.75% 포인트가 차이 나고 우리가 동결을 하는데 다음 주 APEC이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 연준도 회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99.9에서 100% 사이. 연준은 뭐 내린다 봐야 네, 되겠고. 100%죠. 그러면은 이제 4.0이 될 테니까 이제 1.5% 포인트, 150bp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은이 못 움직이는 이유는요? 네, 일단 세 개로 뽑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경기입니다.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반등을 했고 수출이 반도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팩터는 아니지만 그냥 이거를 이제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제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명분이고 실질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환율입니다. 일단 부동산은 이창용 총재가 지금 예. 뭐 국회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동성이 부동산 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한두 달 늦어도 된다. 뭐 금리 조정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10월 15일 아주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요 억제책이. 예. 이거 했는데 뭐 금리를 해서 이게 엇박자 나는 거는 이창용 총재도 원하지 않고 정부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이 부동산의 과도한 가계 자산의 쏠림에 대해서 그동안 경고음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것도 상당히 망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외환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에 에이펙이 있고 네.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예. 구윤철, 예. 김정관 각 예. 장관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미국을 출장을 가시더라고요. 뭐 수시로 갔더라고요. 마일리지 많이 쌓이겠어요. 예. 네. 네. 근데 아니, 요 내용 저희 네. 개장하고 좀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부진한 모습이었죠.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자국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의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 하자 투매가 나왔습니다. 또 넷플릭스 정규장에서 10% 급락을 했고요.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 아쉬운 실적을 냈는데 역시도 시간의 거래에선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장을 이끈 게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쪽에서 매물이 출회될지 아무래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했기 때문에 반도체 투투포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예상한 대로 하락 출발합니다. 좀 낙폭이 큽니다. 코스피 1.2% 내림세로 3,836선에서 출발했고요. 코스닥 0.63% 하락합니다. 873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 거래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1.8% 약세로 96,650원, SK하이닉스 2.6% 떨어집니다. 47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 4%대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1% 내립니다. 44만 9,500원.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45% 약세, 삼성전자 우선주가 2.1% 내림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76,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10위권 내에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합니다. 현대차 오늘 2.1% 내림세로 25만 5,500원에 출발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0.4% 오름세로 100만 9천 원, HD 현대중공업도 0.17% 오름세입니다. 58만 원,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4% 내림세 7만 6,300원이고요. 기아 역시도 1%가량 하락합니다. 1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보합인 가운데 에코프로 형제 나란히 하락합니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이 1.4% 내림세로 16만 2,900원, 에코프로가 0.2% 내림세 거래가 8만 7,2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1.47% 하락합니다. 3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 역시도 1.5% 약세, 거래가 25만 8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HL빈 상승합니다. 1% 오름세로 44,650원. 파마리서치도 0.18% 강세, 거래가 56만 4천 원입니다. 리가켄바이오 떨어집니다. 0.8% 내림세 13만 5,1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46% 하락하며 20만 3천 원. ABL 바이오까지도 1%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5,400원, 8만 5,5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장비와 철강, 화장품 섹터가 올라갑니다. 전기장비 쪽에서는 LS 일렉트릭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철강 섹터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과 제이스코홀딩스 등이 강세, 그리고 화장품 섹터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 삐아 등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불안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로 보시자면 지금 히토류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텍, 동국 RNS 등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오늘 WTI 상승했었는데 에콰 석유가스, LPG 관련주 상승합니다. 중앙에너비스가 6%대 오름세, 흥구석유가 3.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오일까지도 1%대 강세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화장품 관련주 아무래도 오늘 제일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실게요.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 클리오가 6%대 강세, 달바 글로벌이 2%대 오름세로 15만 1,00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지금 KM제약이 2.28% 오름세, 마녀공장이 2%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6,190원에 거래됩니다. 수급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어제는 기관이 이끄는 장세였는데 오늘은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2,17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메이저 수급 주체에서는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020억 원 팔자 포지션, 기관 역시 1,4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하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이끄는 장세입니다. 지금 41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이 306억 원, 기관이 112억 원 팔아내면서 지수 약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 출발했습니다. 2원홀은 1,431원 80전에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예상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3,832선.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 네. 최근에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은 지금 뭐 달러엔하고 같이 따라가네요. 지금 뭐 계속해서 우리가 엔화는 약세 가는데 이게 하루하루 다르네요. 며칠 전에는 다카이치 총리 거의 될 것 같다 하니까 니케이가 상승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달러엔 환율이 위로 못 가면서 엔화 약세가 주춤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니케이가 지금 빠지는데 엔화는 약세로 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엔원 봤을 때 그냥 100엔당 940원 수준에서 크게 안 벌어지니까 지금 달러엔 쫓아가는 정도인데 글쎄요. 지금 개인만 사는 장이 돼버렸네.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국인 주도해오던 거기에서 그래요. 참 묘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장이 나올라나? 근데 어제 우리 그 오후에 신 팀장님 네. 특별한 재료라 할 만한 게 있었나요? 그 극적 반전을 이뤘잖아요. 딱히 뭐가? 네, 뭐 있진 않은데 지금 이제 코스피에 대한 워낙에 이제 심리가 개선이 되어 있고 예.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적인 변동을 좀 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년 전망 막 쓰고 있죠. 여의도에서는 전부 다. 네, 맞습니다. 이미 다 만드셨나요? 아니면 만드는 저희 중입니까?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상상인 상상인은- 하우스는 자산과 경제까지는 다 발간을 했고요. 네. 이제 기업 쪽은 다음 달 정도에 기업 쪽은 다음 네. 달 정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래저래 이벤트가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거지만 뭐 사중전에밖에 없지만 오늘 마무리 되겠습니다만 네. 중국발 뉴스도 막 혼재가 돼 있고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접어들고 네. 말레이시아 뭐 일본 들렸다가 한국도 오긴 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 주석하고는 긴 회담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달라요. 네, 만날지 모르겠다. 네. 만나고 싶다. 만날지 모르겠다. 뭐 이랬는데 푸틴하고는 지금 많이 관계가 그거 한 것 같고. 네. 그렇죠. 예. 다 아까도 처음 말한 거래 기술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김정은하고 깜짝 쇼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네. 지금.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이 스테이지를 제공하는 거고 네.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한국과의 협상 그리고 정상회담도 있겠지만 한국은 무대일 뿐 한국이 주인공으로 본인은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고요. 시진핑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본 총리 이제 했으니까 네. 오면은 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예, 우리도 만나야겠지만 예. 일본은 무조건 미국을 바라니까 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은 안 오겠지만 예. 트럼프가 푸틴 안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푸틴하고 사이가 안 좋느냐? 보면 개인적으로 나쁠 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런데 이번에 지난 주말에 막 뉴스가 나왔죠. 고성이 오갔다라는 젤런스키와의 회담. 그냥 러시아 말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땅 그냥 주고 끝내. 라고 해서 막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네. 그럼 젤런스키랑 사이가 안 좋으면 푸틴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거 보면은 결국에는 트럼프는 마음속으로 누군가 있겠지만 좋고 안 좋고가 있지만 자기 본인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극적으로 쇼잉이 되는 것들을 되게 연출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시 주석 서울 온다고 보시는구나. 아무래도 오지 않을까요? 예, 지금 뭐 중국 내부의 상황이 뭐 녹록치는 않습니다만은 네. 녹록치 않고 장고에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다음 주를 위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그림이 맞지 않는가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못 온다라는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라면은 중국의 혼란스러움이 혼돈의 아마겟돈과 같은 양상들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어야 되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통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신 팀장님 처음 여기 머니쇼 나오셨으니까 오늘 모처럼 최근 들어서 낙폭이 큰 날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든 간에 드릴 수 있는 어떤 투자 전략이라 할까? 한 네.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8월 말에 엄청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8월에? 네, 상법 개정안 이후에 배당 소득세 뭐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분명히 있었고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느 정도 잘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고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 시현되지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10월은 또 전통적으로 오르는 달인데 이게 좀 엇박자가 있다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건강한 조정에 있어서는 큰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숨고르기를 하면서 향후의 장 흐름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갖는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조정이 있는 국면에서 오늘부터 금통이 다음 주까지 FOMC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가장 중요한 에이펙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도장이 찍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각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이라는 아주 좋은 무대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증시나 기타 자산, 원화, 채권 시장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그런 극적인 흐름들에 앞서서 좀 나올 수 있는 동이 트기 전에 좀 가장 어두운 법인 것처럼 좀 조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조금 있으면은 좀 더 대응하기 좀 용이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국내 증시 출발부터 파란불을 켜며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1.25% 빠지면서 3,834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47%. 그간 상승폭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뎠던 만큼 하락할 때는 조금 더 하방이 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만 0.47% 빠진
빠지면서 8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쪽으로도 살펴보시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오후에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 외국인이 1,855억 원, 기관이 2,300억 원어치 팔고 있는 반면에 개인만 홀로 사들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332억 원, 기관이 196억 원어치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600억 원어치 현재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도 살펴보시죠. 업앤다운 업종입니다. 오르는 쪽은 전기장비와 철강 쪽,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은 전기 유틸리티, 증권, 기계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해 보시죠. 먼저 석유화학 부분 체크해 봅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이수화학입니다.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리마켓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 정규장에서도 그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23%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이후 이수화학 9,350원 현재가 움직이고 있고요. 이어서 TK케미칼도 10%대 급등세 보이면서 1,874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도 살펴보시죠. 간밤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장 초반 히토류 관련주들 좀 반응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히토류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등락률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노바텍 같은 경우 현재 22,650원에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또 유니온 머티리얼도 대표적으로 3.8% 오름세, 이어서 EG도 0.63% 오르는 등 히토류나 요소수 관련된 종목들 관련 이슈로 움직이면서 장 초반에 조금씩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테마 살펴보시죠. 미국이 러시아 석유 기업들에게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면서 또 더불어 간밤 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돼서 LPG, 액화 석유가스로 묶여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그중에서도 4% 상승 보이면서 현재가 16,420원에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뒤이어서 흥국석유가 1.75%, S오일도 0.83% 오르는 등 액화 석유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장 초반부터 테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테마도 살펴보시죠.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장 초반 시장과 함께 좀 밀리는 반면 리튬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임텍이 장 초반부터 강세입니다. 11%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현재가 17,170원에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첨보도 3.63%, 또 어제 특징주로도 꼽혔던 LG화학 1.41% 오르면서 396,500원에 현재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주도하는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리튬이나 관련된 소재 부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립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장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을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나 업종이 종목이 특징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대개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돼 생계 기반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초고령사에 접어들면서 이 사망보험금의 활용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연석 자산관리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지금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사망 후에 받는 보험금인데 이제 사망 전에 받을 수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망보험금은 사망해야 받는 보험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 사망보험에 대한 관심이 뜸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가입자들은 생전에 이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노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텐데 하고 바람만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돌아오는 30일부터 가입하신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처럼 유동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나머지 10%는 반드시 사망시 보험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가입자는 만 55세 이상으로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납입 기간 또한 10년 이상으로 설정된 보험이어야 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동화 개시 시점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나 조기 종료 이후 다시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대상자들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기에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내용도 있을까요? 네, 현금 흐름이 당장 부족하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짧다거나 조기 사망 땐 유동화하지 않고 기존 사망보험금 그대로 받는 게 금전적인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동화 금액 기준이 가입자가 계약을 한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니고 유동화 신청 시점대의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약 환급금은 보험을 해약한다는 가정하에 지급되는 돈인 만큼 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또 다른 주의점으로는 연금 전환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어서 보험금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전환할 때에는 연금보험의 분류인 저축성 보험으로 다른 분류로 전환되게 되는 건데요. 이때 개인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월 납입금의 150만 원 이하의 보험을 가입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예를 들어 기존 가입자가 저축성 보험을 이미 비과세 15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하고 있었고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소 상품이 복잡해 보이고 전환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전환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1% 넘는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개장 후 상황과 특징 업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레모니스트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저와 영혼의 단짝. 영광입니다. 예. 네. 그동안에 왕왕 이렇게 전화 연결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출연 처음이신데 네. 지금 이제 아니 저희 실시간 채팅창뿐만 아니라 잠시 이렇게 한번 다른 경제 채널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들이 여기저기 좀 험악하네요, 분위기가. 조정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날은 그럴 수밖에 없다. 네, 뭐 이것도 겪어야 되긴 하겠지만 뭐 언제까지 뭐 계속 올라가는 장만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좀 이럴 때는 할 거 없으시면 네. 아시잖아요. 그냥 앞에서 커피 한 잔 사시고 네. 공원 한번 산책하시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원 한번 산책하고. 네, 그래야 예, 마인드가 좀 정립이 되지. 최근에 좀 막 올라가면서 따라 샀는데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뭐 또 현금도 다 썼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다. 네, 그럴 때는 나를 또 다스리거나 아니면 좀 줄여서 또 다른 쪽으로 해보거나 이런 약간 리밸런싱 할 수밖에 없는 장인데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오래 못 갑니다. 예, 길게 가셔야죠. 네. 아니 근데 역시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던 우리 김 대표다운 조언이신데 네. 또 이때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이 쉬워 커피 한 잔 하면서 공원이라도 한번 뭐 회사 근처라도 한번 한 바퀴 돈다. 네. 근데 이게 돈 태어나 보세요. 그게 잘 되나? 본인도 잘 아시면서 잘 안 되잖아요. 이러다가 또 김 대표 좋아하는 3분봉이 갑자기 탁 튀어올까 봐. 이 종목 저 종목 지금 막 서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제 같은 장이 나올까 봐. 그렇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돈 태운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런 입장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계속 이제 달리다가 달리는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가기만 하게 되면 피로감만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로감만 쌓이는 과정이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나온 것보다 계속 이렇게 약간 좀 브레이크 밟아가고 좀 움직이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예, 어제 시장은 특히 이제 한 3,850 정도까지 가면은 그 정도 보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기관 매수가 훅 들어오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약간 또 열광을 했었죠. 어. 그게 왜 그랬냐면은 요즘 개인들이 예. 주식으로 못 따라가다 보니까 ETF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웬만한 거 다 이제 다 그 ETF가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는 편입 기초 자산들을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어제 기관 쪽에서 약간 무리하게 제 표현으로는 무리하게 예, 그들 표현은 적정하게 예,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이 반응한 측면들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자세한 내막은 어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벌써 5일 전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예. 그렇다는 네. 얘기는 시장이 좀 올라오는데 조금 피로감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노출되느냐랑 쪽에 이제 관건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날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조정이 좀 나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 포인트를 본다고 하게 되면 아마 오늘 3,830 여기 지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3,830 지지 여부. 네, 그 정도쯤에서 아마 지금은 반등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등 오래 못 갈 수도 있고요. 장중에선 약간 출렁출렁일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아마 여기 이탈하게 되면 조금 좀 더 한 21선 정도쯤까지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들과 함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시장에서 약간 그동안 계속 가던 게 이제 2차 전지가 왔었고 그래요. 반도체는 가다가 이제 고점에서 좀 흔들흔들했었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쪽만 바라보다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이런 예. 섹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게 오늘 반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포인트가 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적으로 만약에 원자력이 쉰다. 지금 원자력이 쉰다.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클로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오클로나 SMR 관련된 쪽에서 며칠도 없는데 주가가 저 자리야?라고 해서 약간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원자력 쪽이 좀 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LNG가 부각받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런 흐름이라든가 오늘 같은 날은 또 수출 잘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화장품 쪽은 분명히 좋을 텐데 예. 계속 소외만 됐었죠. 예. 그러니까 화장품 쪽들을 오늘 움직이고 예. 또 어제 LS 일렉트릭이 실적 잘 발표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쪽들 예. 또 부각받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 뭐 이런 또 엔터도 움직이네요 오늘요. 엔터도. 예, 엔터도 뭐가 있길래요? 엔터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못 갔으니. 예, 잘 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가만 소외됐었는데 근데 보통 엔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보통 저희가 송년 디너쇼 예. 그러니까 조장님 잘 다시는 예, 송년 디너쇼. 예,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연말이 조금 좀 강화되는 쪽들이 있겠죠. 그러면 공연 쪽에 강화가 될 스타일인데 주가가 좀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공연의 부각 이런 쪽이 실적에 잡히겠다. 그러면 이것도 좀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이제 섹터의 다변화가 나온다는 사실은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네, 그런 쪽으로 보면서 약간 조정 나올 때는 조정 때 또 소외됐던 쪽들이 강하다. 그럼 그쪽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또 하러 가야 되는데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안타까우실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김 대표 말씀 맞다나 커피 들고 오늘 같은 날 산책이나 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벌써부터 기회 놓치셨어. 산책 가서 매매하는 거죠. 산책 가면서 아니 말 잘하셨는데 네. 오클로 네. 야가 원전 관련주라며요. 네. 매출 없다며요. 매출이 없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보여? 네. 그러니까 이제 수주 산업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클로 같은 경우는 SMR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MMR이라고 합니다. MMR?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모듈러입니다. 그러니까 SMR보다 더 작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SMR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보게 되면 약간 3년 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각광을 받았었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행정 서명할 때 이렇게 딱 들어봤었을 때 그 뒤에 바로 오클로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이를 통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더 빠르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좀 설치가 좀 용이한 이 MMR 쪽을 더 부각을 받겠다라는 쪽에서 오클로가 그래서 부각받은 거죠. 그런데 수주가 만약에 없다. 있습니다. 수주는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게 이제 당장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매출이 없게 보이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언젠가는 또 이제 또 추가 수주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더 실적 좋아지겠네 그러면 또 주가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당장은 약간 미국 시장의 요즘 분위기는 그동안에 빠르게 올라갔던 종목 장세가 좀 약간 매물화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다. 예, 이 고난의 시기를 좀 견디든가 아니면 좀 수익 나셨으면 좀 줄여놓으시고 약간 이제 실적 발표가 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나 좀 다른 기업들 좀 체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오클로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김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네. 뭐 수주가 매출은 아직 안 잡혔겠지만 수주가 있고 앞으로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네.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도 뭐 원전을 결국 뭐 갈 수밖에 없다 원전으로 네. 이해는 되는데 제 얘기는 주가의 흐름이 네. 왜 이렇게 한국스러워요? 그거- 이거 저 뭐야 요런 거 템베거 잘 만드는 캐시우드도 역할을 했지만 여기 우리 한국 사람 돈 많이 들어갔죠. 그거는 제가 가서 안 세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주가 패턴이나 어.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봉 보고 있으면은 분봉 보고 있으면은 네, 코리안 스멜이 나긴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많이 건너가셨구나 이쪽으로. 그런 느낌이고요. 어제 보니까 또 혹시 또 오라클 살라다가 오클로 산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 두 개 잘못 누르면 오라클이 오클로로 바뀝니다. 그러죠.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 네. 거고. 아니 원전 말고 저는 2차 전지 쪽도 궁금해요. 네. 오늘 지금 지수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제 많이 올랐던 거 생각하면 오늘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쪽도 약간 이제 수급이 몰리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 쪽들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잘 발표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팍 올라왔고 또 세부적인 내용들 보게 되면 벌써 이제 저희가 몰랐지만은 그러니까 양극재 그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가격은 5월 달이 저점이었습니다. 저점에서 이제 슬슬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약간 실적 확인되고 거기다가 주가도 좀 강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이러고 있어도 돼? 라고 해서 좀 약간 결집되는 모습들 그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였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쪽이 뭐 에코프로 BM 과거에 영광의 그 종목들이죠. 그 예. 종목들이 강하긴 한데 그게 그동안에 월봉 한번 보시게 되면 월봉. 네 거의 뭐 좀 처참했습니다. 아하. 거의 계속 하락만 하다가 그게 예. 이제 갑자기 이제 모멘텀이 섞이다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쇼 커버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강한 변화가 나왔다는 게 가장 맞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강하게 돌아가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바라봤던 어떤 소재 산업의 특성은 항상 P와 Q가 동반적으로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P는 뭐고 Q는 뭡니까? P는 파워가 아니고요. 프라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가격. 예, 가격. Q는, Q는? 예, 수요와 관련된 쪽들이죠. 그러니까 수량. 수량. 예. 그러면 퀀티티. 예, 발음이 퀀티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두 개가 합쳐져야 예, 되는데 예,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격은 이제 슬슬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돌아와. 예, 근데 이 수량이 그래서 수요가 이제 강하게 반영될 것이냐라고 하는 두 축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가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이게 많이 나오는 ESS가 있습니다. 예. 전기차는 일단 9월달 이번에 테슬라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과 유사하죠. 전기차 쪽에서는 9월달까지는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위기.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쪽에서는 약간 좀 주춤할 거고, 그럼 ESS가 끌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과거에 보여줬던 수요의 강력한 모습들이 나오겠느냐? 이건 조금 어렵겠죠. 그러면 아마 P는 그렇다고 해서 P가 또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P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온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는 점진적인 상승, Q는 ESS 쪽으로만 상승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바라봐야 될 2차 전지는 ESS 관련 쪽입니다. ESS 관련주.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물론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다 연관이 될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예. 기존에 하던 쪽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너무 기대감을 키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ESS 네.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 월요일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주 주초였던 것 같은데 타 방송에서 네. 2차 전지 그때 이제 막 시동 걸렸을 때 네.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했던 그걸 저 아직 기억하거든요.
LNF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지금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와중에 두 종목은 안 빠지거나 그 와중에도 소폭 오르고 있네. 야, 나는 그러고 나서도 한 열흘 가까이 에코프로 관련주 이런 것들 막 10몇 프로, 20몇 프로 올라가는 와중에 언급하셨던 두 종목이 뭐 올라는 가는데 신통 찾길래 야, 이제 김민수 대표 촉도 이제 많이 그거 하구나 했는데 오늘 같은 날 보니까 또 빛을 발하네. 안 올라갔으니까 버티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올라갔으니까 버티는 거. 예,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냥 조금 지금부터 이제 선별 작업이 나온다. 선별 작업이. 예,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챙겨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딱 나중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사과 방송 해야죠. 사과 방송. 아니, 그래요. 근데 사과도 잘하시더라. 근데 사과도 없는 몇몇 사람들이 좀 있죠. 이 바닥에. 예. 네. 그래요. 아니, 제약바이오 네. 섹터는 어때요? 이제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 기조 뚜렷해지고 있고 또 11월 들어서 또 큰 이벤트들도 많이 있고요. 네. 제약바이오도 지금 시점에서는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안 갔기 때문에. 항상 소외된 섹터는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작은 모멘텀만 붙게 되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 코스닥도 그렇고 유동성의 기대감을 한껏 받고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성장주지 않습니까? 성장주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시장에서 픽을 저희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바이오가 움직일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로봇. 와, 반바로를 맞추신 장본인 아니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예. 로봇. 예. 예. 로봇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아마 이러다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보여줄 게 없어요. 로봇은. 그러면 또 좀 약간 주춤하겠죠. 그러다가 요거 중반쯤 끝나고 나게 되면 또 로봇이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대했던 동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회사가 바뀌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기대하던 라이센싱 아웃 관련된 기술 수출이 아마 하반기 때는 한두 회사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지쳐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이쪽은 또 뭐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해서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도 또 바이오가 또 강하게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냥 대형주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그러면서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모멘텀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정티됐을 때 이런 것도 잘 봐놓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 대표 보시기에 네. 이 바이오 쪽에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땡겨줬던 APR 어떻게 보세요? APR이요? 예. 이거는 약간 바이오라기보다는 바이오라기보다는 약간 임용 기기 쪽 그러니까 문대는 거 쏘리. 그거랑 화장품 쪽이죠? 죄송해요. 헷갈려서 저 왔다 갔다 해. 괜찮습니다. 제가 정정하면 됩니다. 예. 걱정 마시고요. 예. 네, 이쪽도 지금 자리 좋습니다. 들어가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아마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적 좋고 성장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특히 3분기도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3분기는 약간 슬로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4분기가 정과 마음이 나누는 쇼핑 시즌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반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임용기기 화장품 쪽들은 실적들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그거를 바라보고 3분기가 약간 슬로우하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4분기가 있어. 그러면은 주가 탄력들이 보일 수 있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APR 정도는 이 정도는 그래도 챙겨보시는 게 맞겠다. 챙겨보는 게 맞다. 예. 자리도 좋으네요. 예. 그리고 그거는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너무 일찍 털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날아갈 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어요. 네. 지금 하이닉스는 50만 원 찍고 나서 지금 이제 약간 조정받는 중이고. 네. 그런데 뭐 5일선, 20일선 뭐 할 것 없이 이평선이 너무 빳빳해가지고 이거 또 밀리면 또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차트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 빌리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제 손가락 빨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나눠서 사지 뭐. 1차적으로 한번 샀다가 또 밀리면 또 사고 세 번째 정도에 또 한번 사고 그다음에 이제 돈 다 떨어지면 김 대표 쓰는 그 전략이 있잖아. 와이프론. 그것도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제 문제까지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마누라 부인한테 빌려야 되는 거. 와이프론. 근데 스탁론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면 조정 시에 조정 씨, 분할 매수하자. 주장 씨 분할 매수. 네, 그거는 방송용 멘트입니다. 그거는 방송용 멘트고. 예.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얼마큼 조정받을지도 모르고 글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무엇보다 돈이 없어. 그것도 그렇죠. 어. 예, 일단 팔아놓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지금 계속 올라올 때마다 뭐 30만 원대 중반에 팔았다, 40만 원대 초반에 팔았다 근데 50만 원 갔네라고 하게 되면 그 와중 쪽에서 파는 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희가 자금. 이걸 뭐 했냐면은 첫 번째는 첫 번째. 인버스 들어가. 예, 내가 팔았으니까 주가가 꼭지 같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버스로 들어가. 인버스를 들어간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한국장 못하겠으니까 미국으로 가야지. 미국으로 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거 저렇게 갚아놨으니까 그러면 또 수남에도 돌아가겠네. 그러면서 코스닥 좀 요거 하나 크게 걸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소형주로 들어갔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을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오죠. 이럴 때는 일단 적정한 때 일단 좀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주도를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공략하는 게 맞는데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AI 랠리로 갔던 부분들이 약간 훼손받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AI 랠리. 네. 그러면 이제부터 뭐 너무 마음 급하게 갖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좀 보통 이제 지지권들 들어온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한 45만 원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부분 정도까지는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공략을 하시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올지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9만 4천 원대, 9만 5천 원대 이 정도까지 장중일에도 눌림목 들어온다.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부터 해보겠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대표 보시기에 그거는 어때요? 네. 지금 공매도 잔고도 만만치 않고 네, 또 이 신용 대차 잔고도 만만치 않고 네, 이 보니까 위로 레버리지 쓰는 세력하고 야 이건 너무 많이 왔어 좀 눌려야지 하는 쪽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 공매도 세력 이 곰들이 계속 이렇게 그냥 뭐 실려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첫 번째로 공매도 잔고는 어.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계속 공매도 잔고는 늘어납니다. 그거는 뭐 그 시장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 거봐라 공매도가 올라가서 그렇게 빠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저희가 하는 멘트고요. 아하, 멘트고. 예, 그렇게 그거는 뭐 그렇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근데 신용잔고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신용잔고는 지금 거의 24조 대 가까이 가면서 사상 최대까지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용도 올라가지만 예탁금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탁금도. 예탁금이 지금 80조 원대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탁 잔고 비율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한 뭐 3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부담스럽다라고 예. 하는데 24조 80조면은 아직은 그 정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는데 이제 만약에 지수가 꺾이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지수와 예탁금과 시중잔고의 관계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꺾이는데 오히려 그 시중잔고는 버티고 고점에서 막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꺾여서 벌써 힘들어하는데 이거 버티겠다고 해서 계속 신용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거기서부터 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할 수가 좀 있기 그런 때문에. 관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이제 더 사상적으로 더 경신해서 공매도 잔고 더 늘어났는데 지수는 꺾이고 있고 예탁금은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봐야겠죠. 네. 우리 연재 앵커님 질문하기 전에 또 시간은 다 돼가고 너무 또 김 대표 워낙 이거저거 손대시니까 몸으로 느끼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코인은 왜 요새 힘을 못 써요? 이거 어지간히 빠지면 바로바로 득달같이 달라드는데 사자가.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글쎄.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코인 시장 그 코인 방송도 됩니까? 아니 뭐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 야, 근데 제대로 아는 건 적어도. 그렇죠. 발은 많이 되는데 제대로 정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코인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약간 좀 유동성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를 통해서 유동성에 대한 보강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지금 거의 유동성에 대한 바닥이다. 그러니까 좀 유동성에 대한 바닥이다. 바닥이다. 예, 바닥. 그래서 그 이것저것 다 하면서 계속 공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공급하기 좀 버겁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리나 전에 나오는 그런 약간 마지막 좀 위축되는 신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서는
그렇다고 해서 코인 여기서부터 가지야를 다시 외치기보다는 바닥 다지는 현상은 좀 나올 것 같아요. 바닥 다지는 기간이 그래서, 필요하다. 예, 급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 거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이런 때 또 잘 잡아놓으면 효자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또 코인 같은 경우도 바닥 만들 때 좀 과격한 게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서 지금은 뭐 슬슬 바닥 잡는 타이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또 반등은 하네요. 예, 시장이 딱 보고 축소하는데 일단 너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주도 섹터들 있죠. 그쪽에서는 내가 이 정도 비중 갖고 있다라고 하고 남은 현금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너무 뭐 급하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남은 현금 가지고 그런 건 해야죠. 이런 건. 네. 오늘 이쪽 좋아 보이는데 그런 건 이쪽 짧게 좋아 짧게 보이는데. 그런 건 한다고 하더라도 주도로 보이는 뭐 반도체부터 아까 2차전지도 ESS 그리고 또 조선, 방산, 원자력도 아마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자리 나올 것 같고요. 전력기기 이런 쪽들 한국이 잘하는 것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아니면 안 되는 것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지고 포지션 짜놓은 다음에 가져가시면 그렇게 큰 부담 없지 않을까 이번 장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삼양그룹이 우리 라면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해서 광고 아주 제대로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한번 그쪽 그룹주들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요?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요쪽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3분기 실적이 약간 또 슬로우할 것 같다. 예, 그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저희가 100만 원대 넘어가잖아요. 예? 잘 안 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아마 요거 아니 실적 지금 삼양식품 얘기하시는 것 같아. 예, 삼양그룹. 삼양그룹이요. 그거 들으면 저는 제 생각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가 아까 APR 실수했지. 이번에는 김 대표께서 실수하셨네. 네. 삼양그룹은 불닭하고 상관없는데요. 네. 상관없죠. 아시지? 예. 그 스페셜 삼양그룹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다음 모시고 번에. 듣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예. 한 더 나오셔야겠다. 살려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연재앵커가 김민수 대표 살려주셨는데 또 시장이 또 우리 투자자들 살려줄 모양입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